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김우진 씨는 셔츠 단추를 잠그려다 목 한쪽이 부은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크게 붓지는 않았지만 목 안쪽에 뭔가가 차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물을 마시던 김우진 씨는 침을 삼킬 때마다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예전과는 몸 상태가 달랐죠. 최근 들어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가벼운 일에도 숨이 차 평소 즐겨하던 조깅도 할 수 없었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에서 만져지는 작은 멍울까지. 준우 씨는 극도의 불안함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난생 처음 듣는 말. 준우 씨는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대체 그의 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준우 씨가 들은 말은 방사선 옥소 치료였습니다. 다소 생소한 치료법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사선 옥소 치료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레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핵의학과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 옥소 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사선 옥소 치료란 어떤 치료인가요?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옥소를 캡슐 또는 물 형태로 경부 복용해서 갑상선 암 및 갑상선 세포에 흡수된 후에 베타선으로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미량의 감마선도 함께 방출되어 전신 스캔 등 진단용 영상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과 달리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방사선 옥소 치료는 일종의 항암 치료이며 수술 후에도 미세 잔존 조직이 남을 수 있는데 방사선 옥소는 이런 조직과 미세 전이를 줄여 재발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방사선 종양학과의 치료처럼 기기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쪼이는 치료 혹은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치료법인가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너무 올라가는 병, 즉 맥이 빨라지고 손이 떨리거나 더위를 못 참고 체중이 빠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때입니다. 일명 화학적 수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갑상선 조직을 내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결국 발생하는데 드물게는 정상 갑상선 기능 상태로 호전되기도 하고 수술의 경우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크기가 큰 경우는 수술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방사선 옥소 치료는 치료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나 간편하고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뒤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 갑상선 조직이나 미세 암세포를 정리해서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갑상선암 치료의 경우는 수술이 1차 치료이며 이후에 조직 병리 결과에 따라서 방사선 옥소 치료를 하게 되며 다른 내과계 항암제 투여보다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모든 갑상선 질환 환자가 방사선 옥소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경우에 이 치료를 받게 되나요? 맞습니다. 모든 갑상선 질환 환자가 받는 치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약으로 잘 조절되는 분도 많고 수술이 더 적합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오래 먹기 어렵거나 약을 끊으면 자주 재발하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쓰는 경우에는 방사선 옥소 치료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제거한다거나 전절제술을 하더라도 수술만으로 충분한 분은 굳이 추가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 후 병리 결과상 예후가 안 좋은 세포화형이 나온 경우, 크기가 큰 경우, 외측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재발 위험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사선 옥소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병의 종류와 위험도 환자 상황을 같이 보고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 옥소 치료가 다른 장기에는 작용하지 않고 갑상선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상선 조직은 몸에서 드물게 요오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로 만든 치료약을 먹으면 다른 장기보다 갑상선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 결과 치료 효과도 갑상선에 집중됩니다. 다만 갑상선만 100% 가는 건 아니고 위나 침샘처럼 요오드가 일시적으로 흡수되고 배출되는 장기에서 치료 초기에 집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의 중심은 갑상선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사선 옥소 치료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치료 전에는 혈액 검사나 초음파 같은 기본 검사를 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이 조절, 일명 저옥소 식사를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는 빡빡하지 않게 대략 일주일 남짓, 갑상선 암의 경우 필수적으로 2주를 하게 됩니다. 치료 당일에는 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캡슐 하나를 물과 삼키거나 물약 복용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주사나 수술처럼 아프게 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방사선 옥소 치료는 입원이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료를 받은 직후 며칠 동안 몸에서 일부의 방사선이 나오고 그게 소변이나 침 같은 분비물로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방사선에 더 민감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거리두기, 같은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기 같은 안전 수칙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30mC 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격리 치료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이하의 용량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집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방사선 옥소 치료 전에는 별도의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몸 안에 요오드가 너무 많으면 방사선 옥소가 암세포에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치료 시 치료일 전 2주 정도는 요오드가 적은 음식, 즉 저요오드 식단을 먹어서 몸 안의 요오드 양을 줄여주면 치료 효과를 더 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와 일부 해산물처럼 요오드가 많은 음식은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요오드가 들어간 소금으로 조리된 음식,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계란 노른자, 빵 등의 일부 가공식품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에서 주는 안내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상선 항진증 치료 시에도 하면 효과가 있는데 갑상선암 치료 시처럼 저요오드 식단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고용량의 옥소가 든 음식을 피하는 것 등의 식이 패턴의 변경은 추천드립니다. 치료 직후에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단기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집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용량에 따라 좌우되는 편입니다. 기본 용량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부작용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0mC 이상의 용량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부 환자에서 속이 메스껍다, 목이 좀 뻐근하다, 침샘이 있는 볼 쪽이 불편하다 같은 증상 등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고 며칠 안에 호전되는 편입니다. 퇴원 후에도 일주 정도는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위생을 잘 관리하고 신맛 나는 것을 잘 먹고 침샘 마사지를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고열이 난다거나 변비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목이 점점 붓고 숨쉬기가 불편하다 같은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외래나 응급실이 든 병원 치료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치료 후 재발이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어떤 주기적인 검사를 받게 되나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받은 분은 일정 기간 피검사로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가는지 혹은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분은 피검사와 초음파 등을 통해 재발 징후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 간격은 개인차가 있지만 초기에는 비교적 자주 보고 안정되면 간격을 늘리는 방식이 흔합니다. 젊은 환자나 여성 환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옥소 치료와 임신 및 출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임신 중에는 방사선 옥소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수유 중에도 치료는 피해야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유를 중단하고 최소 3개월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후 임신 계획은 보통 치료 후 최소 6개월은 피임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치료 용량과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남성은 고용량 혹은 반복 치료에서 정자수 감소, 일시적 가입력 저하가 보고되어 여러 차례 치료가 예상되면 정자 보관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방사선 옥소 치료를 받은 뒤에는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방사선 검사나 치료를 받기 어렵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드물게 있을 수는 있는데 해당 병변에 축적된 방사선량과 전신 상태가 중요합니다. 혈구 감소나 신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방사선 치료 및 다른 항암 치료는 가능합니다만 여러 번 방사선 옥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 위험을 고려해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CT, MRI 등의 영상 검사도 방사선 옥소 치료 후 가능합니다만 방사선 옥소 치료나 옥소 스캔을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CT 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치료나 검사를 미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옥소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치료를 고민 중인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방사선 옥소 치료는 전 세계에서 7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검증된 갑상선 표적 치료입니다. 위험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신중한 기준을 두고 권유합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용량과 엄격한 안전 수칙 속에서 시행되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관리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사소해 보여도 담당 핵의학과 전문의에게 질문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방사선 옥소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목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아프지 않다고,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방사선 옥소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는 오랜 시간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진단, 혼자서 하는 판단보다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핵의학과 이재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방사선 옥소 치료 미스터리 완벽 해결! 방사선 옥소 치료는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옥소를 복용해서 갑상선암 및 갑상선 세포에 흡수된 후 베타선으로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를 말해요. 갑상선기는 항진증을 치료할 때나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뒤에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해요. 치료는 요오드 성분이 적은 식사, 즉 저옥소 식사로 식이 조절을 하고 병원의 안내에 따라 물이나 캡슐 형태의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요. 주사나 수술처럼 아프게 하는 과정은 거의 없어요. 치료를 받은 직후에는 몸에서 약간의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 민감할 수 있어서 일정 기간 거리두기,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임신 중에는 방사선 옥소 치료를 하면 안 되고 치료 후에 임신 계획이 있더라도 최소 6개월 동안은 피임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치료 후에는 용량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속이 메스껍거나 목이 뻐근하고 볼 부위가 불편한 증상 등은 며칠 안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열이 있거나 변비가 심해지거나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해요. 치료 후 일주일 정도는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위생을 잘 관리하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자주 먹고 심층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